제4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조업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있었을 때 기존 공장 대비해서 뭐한다 결국에는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게 뭐죠? 결국에 데이터화가 되냐 마냐. 데이터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 쓴다고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화가 되려고 하는 거죠. 기존의 물리적 데이터들을 물리적 현상을 데이터화해야 스마트 팩토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지금 뭐 대충 뭐 하게 되면 인공지능 할 수 있겠지라고 아니면 아시죠? 그 이쪽 IT 쪽 하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IT 회사는 다른 거죠? IT 회사는 아래는 몰라요. 지표만 다르죠, 지표는. 제조업은 뭐예요? 지표는 하나의 일부에 불과하고 아래쪽에 설비가 있고 아래쪽에 물질이 막 있잖아요. 네, 그거는 지표화되지 않죠. 간단한 여러분 한 인간이 있어요. 저라는 박준영이라는 사람을 뭐뭐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저는 아니잖아요. 네, 40대 중반에 남자애 어디에 거주하고 무슨 학위가 있고 요거가 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제조 공장이 데이터는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그쪽에 다가가려 치면 거기에 데이터화하는 게 필요하고 그럼 논리적으로 뭐냐? 센서 등등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뭐 금융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특히 혹시 여기서 저기 삼성전자의 여기 있죠? 혁신센터. 이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인베디드 쪽으로 다루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생산 기술용으로 다루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게 뭐예요? IT로 제조 생산 자동화하는 쪽이고 여기 뭐죠?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계 쪽인 거죠. 소프트웨어 기술팀에서 뭐 반도체 제품 올리는 거죠. 이거 둘 다 했었을 때 근데 우리가 생산 기술 소프트웨어에서보다 바로 IoT하고 CPS라고 하는 물리 시스템, 사무 인터넷 것처럼 실제 여기에 이 어떤 장비나 제품에 연결되어 있는 정보부터 일단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돼야 나머지 데이터를 써가지고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실제로 반도체 현장에서는요, 이 AI 뭐 삼성이 돈 없으니까 AI 빅데이터 다 쓰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랬죠? AI 빅데이터가 실제 제조 현장에 자동화에 영향을 끼치냐? 만만 그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 그랬죠? 여러분한테 뭐 파이썬 배웠습니다 했을 때 뭐라 그랬죠? 그럼 엔지니어들이 자기 엔지니어들이 수만이 대로 나온 데이터 하루에 12 페타바이트를 했죠. 요거 데이터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데이터셋 가지고 와서 요걸로써 딥러닝 돌려서 요인을 좀 뽑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요인이 나왔어. 근데 그게 적용했을 때 잘 되냐 안 되냐 잘 몰라요. 해봐야 알겠지. 그리고 그 데이터만이 원인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께서 반도체 공정 기술, 설비 기술 쪽에 가실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겠어요? 그게 바로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거죠. 그냥 어중뜨게 반도체, 오케이, IT 이렇게 얘기하시게 된다면 직무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된다면 IoT, 빅데이터, AI, CPS라고 봤을 때 그래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쪽 두 개 나눴었을 때는 이제 IoT하고 CPS 나눠야겠죠. 데이터 취합해주는 일 확보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뭐겠습니까? 우리가 자동화 얘기한다 그러면 일단은 요거부터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얘부터 돼야 자동화의 데이터 세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응되면 뭐가 좋죠?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가 늘어나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여러분께서 IT 시스템이든 반도체 산업이든 이런 거 연관성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얘기했죠. 전방 산업, 후방 산업. 이게 원래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원래가 딱 보시면 그 석유화학 정제 산업 있잖아요. 여기서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거 처음에 탐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 거고 다운스트림이 실제로 만드는 석유화학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써놨는데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는 전혀 다른 용어 쓰죠. 거의 반대 같은 거 쓰죠. 업이 전방 같은데 후방 산업이라고 하는 여기 근본이죠, 근본. 소부장이라고 하는 후방이라고 하고 전방 산업 IT의 설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듣는 후방은 기분 나쁘다. 그래서 소부장 가셔가지고 전방 하실 때 쓰시지 마시라. 근데 이거 업계에서 구분해주는 교양학적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데는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서비스도 많이 들어온다. 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알고 계시고 거기에서 내 직무 연관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연결할 수 있는 게 뭐죠? 반도체 설비 엔지니어 뭐예요? 134개 정도의 센서 있다고 그랬죠. 네, 이것들이 FDC에 연결되는 것이고 실제 이런 것들의 이 특성을 가지고 엔지니어의 데이터 기반의 문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의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설비 기술력 향상에 있어서 센서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정도 할 수 있겠죠. 본인 직무에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을 같이 키워드로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냐면 이걸 그냥 하시지 마시고 이런 거 있어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같은 거 이런 쪽이나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거 있어요. 네, 산업연구원 연구동향. 여기 보시면 이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5월달에 만든 자료인데도 뭐였어요? 미 대선이 올해인데, 올해 11월인데, 미 대선에 대한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씩 산업에 연관돼가지고 찾아보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교양 같은 것들, 그렇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트렌드 같은 것도 한번 보시고요. 반도체라고 하는 게 산업으로서 이런 특징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트렌드 CES 같은 것들의 키워드를 더 보시면 뭐 3번 그 데이터 쓰는데 근데 3번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본인의 직무하고의 연관성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AI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PC에서 모바일에서 AI에 가고 있는 에러는 맞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나의 직무를 얘기했죠. 결국에 AI 되든 말든 간에 뭐죠? 반도체는 돈을 벌어요. AI가 있으면 새로운 디바이스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그럼 사업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게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고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 네, 5시, 6시 5분에 마지막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네, 마지막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31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여러분 되게 이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을 4일시간 듣고 있다니.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같은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해보죠. 이것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부족하나마 제가 네, 10년 전에 썼던 저는 10년 뒤로 회사를 특별히 다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제 자기소개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시사점이 몇 가지 있어서 이렇게 부족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르지 않고 보여드릴 보다 그럴 것 같아서 자, 일단은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거는 보시다 무슨 얘기냐? 약간 기업의 스타일이더라고 보는 겁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쪽이라고 하는 게 색깔도 보면 차이가 좀 있죠. 어쨌든 그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거는 여러분 혹시 이공계생이라 모르시는 거 아닐 것 같겠죠? 예, 금융당독원의 전자공시 다트라고 그러죠. 요거 쪽은 이게 대표적으로 괜찮은 사람 보시는 것들은 웬만하면 들어보시는 게 낫습니다. 거기서 어디를 가보시냐? 거기서 보시면 기타 참고 사항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 산업의 특징 보시면 여기에 영업의 개황 이런 것들 조금 있어요. 이것들이 결국 투자자들한테 나오는 공시자료이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볼 만한 회사다. 그걸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쓰시는 회사들이 뭐 아예 스타트업이 아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이런 레포트를 쓰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해외 회사, 해외 법인들 있죠? 해외 법인들도 1년에 한 번씩은 이런 거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가 돼 있지 않고 외감기관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조금 더 알기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참고사항 보시면 이런 형태의 업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초기에 잘 모르겠음 혹은 이제 여기서 어떤 사업 같은 거를 조금 더 하려고 한다. 왜냐면은 이게 계속 단기적으로 보고서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분기별 보고서가 있고 반기 보고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IR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나서 아 여기서 이런 쪽의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투자자들한테 인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고할 만도 합니다. 뭐 무료니까. 참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그렇죠. 경기 변동 특성, 연계보서에서 참고사항 정도는 참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가봐야죠. 특히 여러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의 변화를 많이 줬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특히 여기서 반도체 직무 쪽에서 고민 중이신 분 있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좀 연관성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제가 보내드렸던 자료 있죠? 엑셀 파일 보시게 되거나 거기에서 뭐 하나 볼까요? 우리 이렇게 복습할 겸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네. 그 몇 분 질문 저한테 질문이 있는데 그 AVP 사업부가 잠깐만요. 시죠 전부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해서 사업들이 증수가 많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직무 인터뷰들은 다 아마도 보시면 될 것 잘 돼 있죠. 이런 것도 이거는 뭐 저기 소위 얘기해서 어디다 또 SK 하이닉스도 잘 해놨죠. 네, 이게 보시면은 일단 공정 기술 쪽으로 볼까요? 음, 써 있었죠? 차세대 공정 소재 연구하여 첨단 반도체의 공정 지적을 보이는 직무가 돼 있고 이거를 계속 같이 뽑을지는 저도 확인은 아직 덜 되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AVP 사업팀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원래 사업팀은 뭐냐면 이후에 사업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직자나 혹시라도 뭐 아는 분들은 엔지니어 분들은 이 조직 단위를 잘 몰라요. 예, 왜냐면 자기 부서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인사 쪽에 있던 사람들은 이 조직 단위 이름들이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공정기술 쪽에서 TSP 총괄이라고 할 줄 뭐냐면 직접 자기가 매출을 올리는 부서가 아니에요. 지원 부서거든요. 원래 AVP 사업팀도 TSP 총괄의 어드밴스드 패키지라는 부서가 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작년에 나왔어요. 왜 나왔냐? 아, 여기가 실제 어드밴스 패키지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전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사업팀으로 했다가 사업부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는 게 2017년 정도 전에 여기 써 있지 않지만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었어요. 그게 파운드리 사업팀이었어요. 2017년에. 근데 그게 2018년에 파운드리 사업부로 바뀝니다. 그런 형태의 절차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요거가 다시금 AVP 개발팀으로 바뀌었다는 이 기사가 났어요. 그다음에 여기 내부 선배들 얘기로는 야, 우리 집이 폭파됐다 얘기했습니다. 1년 만에 폭발했다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대로 이거 공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 하반기 채용할 때가 좀 달라지는 건지 잘은 모르겠어요. 예, 그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제조기술 담당이기 때문에 제조기술 담당 메모리 파운드를 합쳐놨죠 지금 돼 있습니다. 8대 공정, 예, 개발 및 생산 관리, 디펙 엔지니어링, 공정 기반 기술 연구, 공정 설비 문제 분석 및 자동화 시스템 구현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형태의 그래서 롤이라고 하는 게 공정 기술 담당자가 이렇게 돼 있다. 돼 있죠. 이런 형태의 그리고 나머지 것들 신제품 양산위원 공유 최적화 수율 품질 양산위원 물량위원 공유 최적 표준화 모니터링 통화 생산 및 품질 관리 여기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쓰실 때 그걸 꼭 보시고 다시금 보란 얘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좀 지원도 하시는 것 중 설비 기술 쪽 바꿀까요? 설비 기술 쪽 설비 기술 쪽에 대표적으로 여기도 돼 있죠. 그래서 제조 기술 담당 설비 기술, 설비 최적화라고 있죠. 설비 최적화. 뭐냐? PMBM 써 있죠. 네, 그렇죠. Preventive Maintenance, BM, 사후 정비, 뭐 이거는 고장 수리라고 합니다. 브렉다운 같은 게 하니까 그래서 보다 설비의 가동률 멈추면 안 돼, 그죠? 설비 성능의 향상, 그죠? 이걸 이제 Corrective Maintenance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써 있죠. 부품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이런 단어들이 있다. 그다음에 첨단 제조를 위한 핵심 요소 기술 개발돼 있죠. 최신 공정 도입, 생산 수율 확대를 위한 반도체 제조 설비 부품 관련된 뭐 개발 활동을 한다. 그 기술 개발 활동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써 있죠. 공정 제어를 위한 온도, 압력, 플라즈마, 가스 플로우 등 하드웨어 기술 개발. 이런 것들 보니까 거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반도체 공정 내에서 PV나 NRT를 활용해서 진행되어지는 주요한 변수들에 대한 부품들에 대한 기술 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설비 응용 기술 개발이라고 되죠. 새로운 설비에 대해서 새로운 공정에 대해서 들어볼 때 개발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도 기술 담당 이런 건 설비 기술, 그다음에 가정적인보다 설비 성능 향상, 개조 개선을 통해서 품질, 수율, 생산성을 향상하는 직무다. 이거를 꼭 읽어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맞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삼성에서는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PM과 BM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하진 않고 말씀드렸는데 PM은 실제로 PM 전문 회사에서 주로 많이 하고 BM은 주로 장비 회사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 실행하지 않아도 그것을 품질로서 담당해서 품질을 체크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 PM을 하는 사람들은 이쪽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오해하지 마실 거는 반도체 연구소의 설비 기술은 설비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반도체에서 설비를 개발하는 쪽은 설비기술연구소, 설비 사양 선택하는 쪽은 반도체 연구소의 공정기술 엔지니어가 설비 사양과 소재 사양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뭐냐? 연구소 팹이에요. 연구소 팹에 대한 메인터넌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 자기들이 유지보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얘네들이 왜 하냐면은 여기는 연구 개발 설비이기 때문에 변화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장비 업체가 워런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가 엔지니어로서 직접 유지보수 하겠다고 하는 것에 이쪽에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설비 엔지니어의 경쟁력이 남아있는 게 연구소가 남아있지 않을까? 실제 개발을 직접 유지보수 하는 사람이 쪽밖에 없으니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보자면 이런 형태, 실제 유지보수 하기 때문에 메인터넌스라는 게 맨 앞에 떠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있겠죠. 그다음에가 쉽게 네, 이거를 공정 설계 쪽만 마지막 보고 다음 쪽도 패키지 개발 쪽도 한번 볼까요? 패키지 개발 쪽 보시게 되면 네, 패키지 개발 쪽에 TSP 총괄과 AVP 사업부가 있죠. 말씀드린 패키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시뮬레이션이 있고, 패키지 프로세서 인테그레이션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소재 개발 이 네 가지 정도를 전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했던 일이나 전공 중에서 이런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전전가 분들을 쓸 수도 있고요, 재료과 소재과 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여기 기본적으로 설비 유지 보수란 쪽에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키지 개발 쪽에 업무도 연결돼 있고 AVP도 그렇죠. 여기 8대 공정도 있기도 하고요. AVP는 그것의 개발도 있고요. 시뮬레이션 해봤던 분들의 정보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꼭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꼭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결돼서 제 부족하다만 제 거 자기소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이제 제가 쓰던 건데요. 썼던 거고 이거 이제 저 석사 끝날 때쯤인 것 같아요. 딴 것보단 뭐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여러분 요거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내가 그동안에 했었던 과제를 이렇게 명목화 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회사에서 일했던 것들을 이제 과제를 막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했다 어, 뭐 이런 것들 다 뭐냐 제가 인사했을 때 했던 일들이에요. 네, 이걸 뭐해서 보니까 제목 했던 거 그다음에 실제 행동.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 써 있어요? 대상, 숫자, 횟수 이게 됐죠. 이걸 여러분이 명목으로 해서 데이터와 사례화를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본인의 경험들을 가지수를 뽑아내야 돼요. 네, 그것들을 여러분이 꼭 하시는 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과제를 해보세요. 이제 마지막에 이쪽 소프트웨어 서론 돼 있었는데 이런 쪽에 네, 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뭐 인문학자 메소드 또뭐 이런 쪽에 대한 연도를 쓰시고 그래서 이걸 정확히 쓰고 나서 여러분께서 거기에 관련돼서 내가 했던 엔지니어의 키워드로 쓸 것들 과제 것들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역할들을 하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써가지고 했던 일을 쓰셔라.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지니어 한 것도 있죠. 보시게 되는 거 있어요. 예, 뭐 1등 개발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가 뭐가 있냐? 제가 딴 것보다는 뭘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있어요. 음, 여기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요 문장을 볼게요.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예, 저기 제가 이제 인사팀 쪽에 인재개발 쪽으로 부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역량 향상을 위해서 했던 문장들이 있죠. 네, 별것도 아니 이거 제가 경제대학원이라는 대학원 나왔는데 써 있죠. 핵심 과목인 미시경제학에서 수험생들 유일하게 F를 수록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 말고 제가 잘한 게 별로 없어요. 예, 무슨 얘기냐? 예, 전체에서 하나 정도. 예, 이거라도 하나로 쓰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요거 기억하실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것도 하나 있어요. 성격. 보세요. 성격은 뭐 활달하고 사람 좋아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뭐다? 경청일의로 설명됐다.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경청일의. 제가 회사 생활 10년 했거든요. 10년 했는데 4시간짜리 워크숍 있어요. 워크숍. 네, 워크숍에서 거기서 뭐 사람들끼리 얘기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들어왔던 강사님이 저 경청을 잘하네요. 1등 했던 거 그거 쓴 거예요. 제 회사 생활 10년인데 그중에서 그거 딱 하나 쓴 겁니다. 네. 무슨 일 알겠어요? 제가 회사 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뭐 저는 항상 칼퇴을 했어요. 네, 항상 상사 눈치 보지 않고 물론 좋은 상사를 만났어요. 그렇게 했지만 할 일 하고 집에 갔거든요. 네, 뭐 사람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건 뭐겠습니까? 그건 제 전체적인 회사 생활인 것 그걸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내가 전체적인 어떤 인생의 방향에서 그 정도. 예, 회사 생활 10년 중에서 4시간짜리 쓴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러면 이런 게 없었겠냐는 거지. 본인들의 프로젝트, 그렇죠? 이런 거를 보란 얘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쓰셔라. 그래서 다시금 돌아보시고 했던 것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써보시는 거죠.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예? 뭐 소통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뭐 이렇게 복잡한 걸 쓰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보다 그 중에서 하나 정도씩 잘할 수 있는 거 써보시라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 잊어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부끄럽지만 제가 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어느 정도 아낄 예정이 생각이 없으면은 누구도 본인을 아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금 우리 자료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아하, 요거는 좀 설명드려요. 같이 뭐 DM해 주시긴 하는데 요거는 좀 설명드릴게요. 네,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그때 제가 좀 덜 드리는 거구나. 어떤 얘기 주셨냐면요. 뭐였냐면 한번 비슷하게 얘기했던 건 메모리하고 파운드리의 공정 설계 직무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제조 및 기술 담당으로 되면서 여기에도 공정 설계 직무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정확히 부서를 보자면 얘네를 뭐라고 하냐면 얘네를 D램이나 플래시나 다 PA라고 얘기하고 여기도 파운드리도 제품에 따라서 다 P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있고 제조원 기술은 뭐냐? 여기를 YE라고 얘기해요. 네, Y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뭐다? 여기 연구소에서 그 제품의 TD라고 그랬죠. 얘네들이 뭐한다? 맨 처음부터 워킹 가입 때까지 하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뭐 한다? 양산 이관을 진행을 하는데 양산 이관 진행할 때 PA라는 애가 뭐 한다? 0에서부터 수율을 20%까지 올리는데 근데 뭐 TD는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랬죠. 얘네의 한 3분의 1 정도가 여기 내려와 같이 해서 수율을 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20% 정도 올리면 양산 퀄리피케이션이라는 거 받아요. 내부적으로 프린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요거를 바로 YE 팀으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차이는 메모리 파운드리의 사업부하고 제조기술 담당의 오른쪽에 지금은 같은 일을 하죠. 다 얘네들 소위 얘기해서 얘네들이 제품 엔지니어들이죠. 제품 엔지니어들이고 다 뭐냐면 레이어 담당하는 거 맞아요. 레이어 담당. 근데 레이어 담당이 뭐한다? 결국에 얘네를 하는 거는 수율을 올리는 일을 다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조기술 담당과 제조기술 담당의 YE팀, Yield Investment하고 PA라고 하는 공정설계 프로세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직무 얘네 둘은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수율의 단계 차이가 있다. 근데 얘네들이 뭐 아주 저기 나눠주냐 그게 아니고 겹쳐서 일을 하는 거죠. 주로 3분의 1정씩 파견을 받아요. 이렇게 서로 그 수율 때마다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율 차이고 기본적으로 레이어 담당 그다음에 여기서 수율에 대한 이것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PI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거를 예전에는 공정 관리라고 했었고 지금 PI가 뭐냐면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입니다. 저희가 뭐 쉽게 말하는 게 탐정이라고 하죠. 탐정. 각 8대 공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니네가 잘못했어라고 찍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PI입니다. 네, 네, 네. 그 일들이 같이 둘이 같이 있어요. 레이어의 수율 올려주기 이런 것도 있고 PI 직무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질문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채용 보시고 네, 그쪽 기업 분석이라고 해서 뭐 이런 이거는 어디냐면 삼성 반도체 쪽 말고 삼성전자 쪽은 이렇게 일반적인 진도로 써놨어요. 근데 반도체가 크다 보니까 따로 가져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 결합 체험이 이렇게 있죠. 음. 자, 여기서 여러분들 키워드 뽑나 이렇게 얘기하면요. 삼성 사람들은 다 이거 뽑습니다. 삼성 사람들은 여기 있는 거. 네, 이렇게 뽑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소위 얘기해서 기업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죠. 사명선에서죠. 네. 그다음에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완수하여 인재를 공헌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잡혀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핵심 가치, 인재 제일 최고 지향, 변화선도, 정도 대응선도 주요 5가지 정도가 있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고 관련되어진 경험 같은 것도 가능을 하면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시면 SK SKMS는 여기는 SKMS라고 해서 이쪽에서 기업 문화 가치를 만드는 조직이 있습니다. 뭐 얘들은 예전에 수펙스라고 했었는데 지금 SKMS를 보통 불리우치죠. 얘네가 뭐 하는 거냐, 어떤 걸 하는 거냐. 그래서 이거는 보시게 되면 일하는 방식하고 경영 철학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놨어요. 볼게요. 얘네는 뭐 하려고 그러냐? 보시게 되면은 일단 경영 철학이 뭐예요? 구성원의 지속적인 행복이라고 돼 있죠. 이런 형태의 키워드가 있다는 것도 참고. 근데 이걸로 뭐 쓰기는 어렵긴 한데 그냥 기본적으로 뭐 있습니까? 얘기할 때는 어떤 형태에서 내가 어떤 경험에서의 행복과 자기의 일이 맞다고 하는 적합성 등등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행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좀 이상하고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 써 있어요. 예, VWBE라고 있죠. 써 있어요. 발렌티얼리, 윌링리, 브레인 인게이지먼트 이런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이거를 가지고도 여러분 아이디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딴 게 아니고 엔지니어 면접을 보는 기술자 현업 엔지니어들은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인사팀 담당자들은 알아요. 네, 인사 담당자들은 요거를 중요시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로 문장도 변경해 보시거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써 있어요. 자발적이 써 있잖아요. 인재상이 윌링리. 예, 그다음에 저 뭐야 앞에 제 뒤에서 가는 거죠. 발란티얼 윌링리죠. 자발적 발란티얼 윌링리. 그다음에 이게 브레인 인게이지먼트였죠. 이렇게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가 인재상에 나와 있습니다. 네, 라이언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써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여기가 기본적으로 써 있고 구성원의 행복이 기업의 행복이자 사회적 가치나 믿음 아래 행복과 의미를 가지고는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의 문장들을 꼭 보시고 뭐다 본인의 경험들을 이렇게 맞춰서 주장되는 문장들을 바꿔올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로 좀 말씀드리고 실제 그리고 그래서 뭐냐 그 면접을 볼 때도 이런 형태의 용어들 같은 것도 써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볼게요. 업의 본질, 역량 것들인데 여러분들 주로 연구개발이시기 때문에 쭉 보고 쭉쭉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자면 5개의 직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보시면 경영 지원이 뭐냐 매니지먼트 하는 쪽이죠. 경영 지원실 예, 영업 마케팅 여기 세일즈 쪽에 거죠. 연구 개발 이런 형태의 부분들이 있고 생산 기술, 뭐 IT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5가지가 있는데 어찌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견도 있겠지만은 일단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고 설득하는 것이고 여기는 개발에서 지식 탐구하는 것이고 문제 해결하는 것이고 그래서 5가지 정도로 이제 업을 구분할 수 있기도 하고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갖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의 역량 구분이에요. 네, 이건 삼성 뭐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필요한 능력들 같은 거를 쭉 잡아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NCS 보시고 있겠지만 이렇게 10가지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보시고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참고로 찾아보시면 그 워크넷 같은 데 들어가 보시나요? 워크넷. 네, 워크넷 요새 많이 쓰시죠? 여기에서 특별히 그 특히 직무 적합사 평가가 있어요. 좀 문제가 문항이 많은데 생각보다 이거 괜찮습니다. 네, 지금 뭐 적성평가 선물하는 거 공짜예요.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문항을 많이 만들었어요. 좀 지겹긴 한데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그것들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뭐 엔지니어 하긴 하겠지만 네, 그런 것들에 엔지니어에도 내가 어떤 형태의 엔지니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워크넷도 참고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써놨죠? 신입사원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 쓰시는 것보다 이런 것들 단어도 확인해 보시는 거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량과 태도의 문제라고 되어 있죠? 2가지를 구분해서 가지고 네, 키워드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회사 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네,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들을 가지고 있다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 것인지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래서 얘네를 보시려고 하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셔라. 들어가 보시고 오늘 우리 들어갔었죠? 네, 나만의 색깔을 찾아보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특히 회사 소개라고 하는 거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 단어도 있고, 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네, 써있죠? 방금 봤던 거 공정 기술의 역할이 무엇이냐부터 해서 저기 나와 있고 이걸 꼭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그냥 쓴 게 안 되는 거죠. 엔지니어들이 다 써준 거죠. 네, 그다음에 이거 친구 인터뷰도 또 써놓으면 또 좋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현대차도 그렇기도 하고 요즘에 이런 큰 기업들은 이런 인터뷰들이 많이 있어요. 하도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비즈니스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일반적으로 혹은 좀 공유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많이 해놓은 것이고요. 그거가 이런 거죠. 뭐 파운드리 처음에 얘기하는 지금 이 엔지니어, 회로선의 엔지니어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랬냐? 그때 IP는 공정 디펜던시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야, 대체? 네, 그런 거죠. 회로 설계하는 사람들도 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IP 이거 뭐죠? AR 암사에서 해주는 형태의 IP를 사다가 쓰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만들 때가 뭐다? 공정의 연관성, 공정 보존도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얘가 IP 그냥 하더라도 실제 3나노, 2나노 같은 것들 공정을 필요 연관해 가지고 같이 설계적 연관성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회의할 때 이런 거예요. IP4 썼는데 이런 실제로 여기 뭐 저기 설계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넘겨서 디자인하우스 쪽 넘기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공정 잘 안 되는데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연관성을 찾아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보려고 하면 결국에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데 키워드들 같은 거나 이해 안 되는 용어들 같은 경우를 쓰시라는 거죠. 그게 편업의 적합도나 이해도 같은 게 도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SK도 마찬가지로 해놨어요. SK 커리어스 해놓고 하이닉스 쪽을 가보면 여기 써있죠. 설계, 소자, 공정,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고 양산 기술이 돼 있죠. 보시게 되면 여기가 뭐죠? 여기가 알고 있는 우리가 회로 설계, 우리가 신호 시스템 설계 이거죠. 소자가 누구예요? 얘가 공정 설계 증자이죠. 네, 삼성이 얘기했던 걸 보자면. 그다음에 공정 이쪽이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 이게 이제 제가 있었던 공정 기술 쪽의 공정 개발 중인 거. 연구소 공정. 여기 뭐예요? 이게 제주센터죠. 제주기술센터.
근데 말씀드린 대로 양산기술 이게 뭐죠? 얘가 공정 엔지니어하고 설비 엔지니어 같이 있다 그랬죠. 네, 네, 이런 얘기 같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더 유사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분이 있죠. 평분이 여기서 보면은 얘인 거예요. 데이터셋하고 품질 보증 이 두 가지가 주로 평분인 거죠. 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의 직무 소개도 쭉 나와 있고요. 일단 소자 뭐냐면 반도체 개발을 요구한다. 써 있죠. 메모리 셀에 안 맞는 형태의 디자인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터그레이티드 테크놀로지. 네, 보이시죠? 이거 뭐야?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 레이어 담당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무슨 있죠?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 페일리어 이런 것들도 있죠. 네, 그다음에 보시면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 있습니다. 디바이스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요. 약간 얘네가 그 서로 이야기를 달리 막 쓰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페일리어네스, FA 쪽도 있기도 하고요. 조금 얘네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공정 설계 직무했을 때 설계 직무에서 실제로 얘네가 반드시 연구소 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부 쪽이 있죠. 사업부 쪽으로 보자면은 여기에 하드웨어 설계라고 하는 회로 설계라는 직무가 D램 개발실 같은 데 있다고 친다면 나머지 PA, PE, FA 말씀드렸죠. 이렇게 실제로 얘네들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 해주는 PA들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 품질 보증 직무는 반도체 전공정보다 후공정에 대한 보증 아닙니다. 품질 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품질팀은 다 뭐냐면 이게 기본 제가 평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얘기냐? 얘네 회사에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 얘가 연구 개발 단계 있죠. 예. 그래서 개발 QA가 있어요. 그다음에가 양산 안정화가 있어요. 그래서 양산 QA가 있어요. 그다음에가 어떻게 한다? 실제로 가가지고 이제 이후에 수율 등 데이터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출하할 때가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CS를 이걸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양산 QA 뭐가 있다? 전공정과 후공정이 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품질 보증이 뒤쪽에만 남아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얘는 뭐다? 얘네 단위 연구개발 조직이나 단위 양산 기술팀이 할 수 없는 품질의 이슈가 생겼어요. 이거 누가 해결할 거지? 다 모아야 돼, 과제에서. 네, 맞으면 이거 품질이 양산 혼자 되는 게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품질의 범위가 넓거나 프로세스 전체를 다 다뤄야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다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공, 후공정 쪽보다는 전후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전공정이 더 중요했죠. 대부분 그래서 전공정을 쓰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품질 보정 본다면 뭐겠습니까? 결국적으로 전공정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스트 진행하고 무공정한 다음에 다시 테스트 보는 건데 여기에 뭐죠? 저희가 거의 95% 수준을 냈잖아요. 여기는 80% 너무 좋은 건데 그때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많이 몰려 있었고 여기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 여기가 보다 AVP 된에서 공정이 복잡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늘어난 것이지 원래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중요도 품질 이슈가 어디 생기냐 봤을 때 요새는 전용 공정이 많아지긴 한 건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세스 대부분 알긴 알아야 돼요. 근데 굳이 보자면은 뭐 회로 설계까지 오디트를 들어가진 않으니까요. 여기는 주로 팹에서 전공정, 후공정 둘 다 지금 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알겠지만 그 공정 프로세스 이해를 하고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프로젝트를 주로 하는 게 품질 보증 직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뭐 한다? 바로 내부 외부에 대해서 오디트를 진행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삼성의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 사는 사람 누구죠? 예를 들면 거기 저 어디니? 엔비디아가 HBM 사잖아요. 그럼 엔비디아 HBM에 대한 품질 보증 대응을 얘네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엔비디아가 상세서 보러 와요. 그 오디트 하잖아요. 그럼 영업 담당자가 붙기도 하지만 품질의 오디트 담당자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외부에서 오디트 오기 전에, 그러니까 고객사에서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품질 내부 오디트를 진행해요. 이거 바꾸셔야 돼, 좀 바꾸셔야 되라고 오디트 받기 전에 내부 품질 점검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품질 전체적인 퀄리티 어슈런스라고 하는 그 절차를 하는 담당자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정 이해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가 하는 일이 그쪽에 대한 일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여기 PI 업무 있고 PE 업무 있고 FA 업무 있을 때 그런 업무들이 바로 이거 FA 업무로 돼 있죠. 네, 네. 그다음에 여기 마스크 개발 같은 거는 여기는 디바이스 인테그레이션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레이아웃 담당자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성능 품질 향상 같은 거 이게 P 쪽에서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failure alerts 같이 얘네 테스트 방식 같은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P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예, 지금 얘기했던 공정 설계의 사업부 직무하고 연결돼 있다가 같은 겁니다. 소자원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상교수 써있죠. 얘네들 뭐냐? 기본적으로 전공정과 써있죠. 공정 장비가 최적화됐다고 쓰시돼 있어요. 얘네는 같이 보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도 하이닉스가 좀 괜찮은 것 같다 하는 이유가 뭐냐? 예, 그동안 뭐 그래서 공정 장비를 같이 본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께서도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 실제로 팹이 있으려고 하면은 장비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삼성도 내부적으로 여러분들 예전만 하더라도 실제요. 예전만 하더라도 설비 엔지니어들 이 공정과 설계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설비 엔지니어들이 조금 더 그렇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누가 문제 해결하냐? 결국엔 설비 문제가 해결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팹 공정기술 하겠다 그러면 설비 좀 모르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충분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저희 좀 단위 공정 기술, 소재 기술, 장비 개발이 같이 있죠. 지금 양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있다고 특이하죠. 그렇죠? 네, 이건 불량 분석 같은 쪽에 이제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단위 공정, 그다음에 관련된 소재들, 장비를 같이 확인한다라고 볼 수 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 특히 유튜브죠. 삼성은 반도체 유튜브 같은 데 보시게 되면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뭐죠? 그다음에 그거 있죠. 직무 이거 뭐 설비 엔지니어 이런 거가 관련되어진 인터뷰도 많이 있죠. 그것도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키워드들을 많이 확인해 보시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무 분석 같은 것들이 이런 거 정의들이 있다는 것들 많이 보여드렸죠. 회로 설계, 공정 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고 영역 마케팅, 환경 안전, 생산 관리 쪽도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 그다음에 뭐 여기에 대한 소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장의 기회가 있다고 알리고 드렸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말씀드렸듯이 퀄리티 퀀터티라고 하는 이 형태의 두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서로의 소위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회사 생활에서의 갈등에 대한 문제 같은 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여러분의 직무의 방향성 얘기할 때 두 가지를 다 올렸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 좋긴 한데 잘 생각해서 얘기해 보셔야겠죠. 왜냐하면 품질과 생산성은 서로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단어를 쓰실 때도 선택적으로 하실 필요 있겠다. 본인의 스타일대로 좀 맞춰가지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이게 탐색부터는 좀 정리한 내용인데 뭐 그러면 쭉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나하고 나를 둘러싸 소위 이런 거죠. 본인에 대한 수학 분석 이런 거 해보셨죠? 네, 수학 분석 뭐 그다음에 저기 뭐 설계 같은 거 해가지고 이 몇 분 나머지 오늘 이제 다른 내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보시게 되면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충분히 알 필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뭡니까? 내부적으로 강점 있는 거 당연히 밝혀놔야겠죠. 이게 그래서 성격의 장단점이 되겠죠. 외부적 기회를 활용하셔야겠죠. 위협 같은 거 어떻게 보완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본인을 한 번씩 정리해 보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숍이 길거나 있으면 제가 개별 도표로 해가지고 확인해 보시라고 해서 써보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본인에 대한 수학 분석도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쵸? 써 있죠. 이런 것들 기업에 대해서 보는 것이고 본인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 본인에 대해서 강점과 단점, 혹은 양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잘 안 쓰고 나서 실제로 얘기해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되게 쓰지도 않는데 그렇죠? 요거 표를 한번 꼭 채워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본인에 대해서, 그다음에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거를 꼭 한번 써보셔야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게 사례가 많아야 가능하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디스크 쪽에 대해 있어서 디스크 같은 것도 보시면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간이로 돼 있는 거 있기도 하고 말씀드린 이거랑 유사하게 뭐 있다 그랬죠? 저기 제 워크넷에 갖고 있는 그 직무적합성 검사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본인들의 단어들을 써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디스크제 DIC에서 이게는 주도적이고 이건 관계지향적이고 뭐 신중하고 이거 안정적이고 이런 뜻이 있는데 네 가지 형태가 뭐냐? 그 다음에 본인 걸 판단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격은 장단점이 없다라고 그랬죠. 성격은 본인의 스타일이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죠. 근데 성품 개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느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신중하게 선택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타인을 배려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로 단어로 변형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특별하게 음, 스타일을 알고 본인의 장단점을 발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후에 여러분들 뭐 올해 안에 취업을 잘 하셔가지고 아니면 이제 준비하실 분들은 한 번 더 고민하셔가지고 본인에 대한 스타일을 정확히 알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본인을 알아야 본인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아서 보완할 수도 있고 끌고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장점, 단점인 것도 있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시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했던 건지라고 하는 걸 사례를 잘 발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5분 정도 해서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좀 32시간 정도 아주 고생이 많으셨고, 어떤 제가 혹시라도 강의 중에서 여러분들 불편하게 했던 것들 같은 거 있으면 널리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분께서 반도체 직무 쪽에서 100% 요청하고 꼭 가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계속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결국에는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내용을 제가 전달해서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주입하는 내용들로 너무 집중하시지 마시고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설명 가능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거 있죠. 그거를 최대한으로 집중하시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아무튼 여러분하고 이제 만나게 됐고 이후에라도 혹시라도 뭐 문의할 사항 있으면은 뭐 이쪽으로 확인해 주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열려 있는 저기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는 그쪽을 필요하실 때 제가 아직 정리해서 못 드린 게 있어가지고 자료를 아마도 월요일 정도까지 필요한 거는 드릴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하시고 이후에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뭐 여러분 원하시는 쪽에 회사 또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원하시는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예, 기술을 닦으시고 원하시는 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자신들 본인을 믿으시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소중한 것도 아시고 본인의 예, 보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아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면접에 임하시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원하시는 곳에 취업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